안녕하십니까. UNJ병원 환자안전 담당자 김은옥입니다. 2021년 1차 환자안전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환자 확인은 환자의 모든 처치 및 의료행위 전에 시행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진료 확인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2019년에 있었던 의료사고로 외국인 환자의 정확한 환자 확인이 되지 않아 영양제를 맞으러 온 산모가 낙태 수술을 했다는 서울의 모 산부인과 이야기입니다. 이 사고를 통해 우리는 아무리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더라도 치료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 확인은 필수 요소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자 확인에 대한 UNJ 병원의 지침은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환자 확인이란 환자 확인이 필요한 시점에 개방형으로 환자 이름과 병원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환자의 고유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개방형 질문이란 환자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네, 아니요가 아닌 환자가 직접 질문에 대한 답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의 유형을 말합니다. 지표는 환자 이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병원 등록번호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을 환자 입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환자 확인 방법입니다. 모든 직원은 환자 이름과 등록번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중 두 가지 이상의 지표를 사용하여 일관된 환자 확인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개방형 질문으로 확인할 때에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병원 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환자는 환자 인식 밴드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이용하여서 확인을 하고 외래 환자는 접수증에 있는 이름과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확인을 합니다. 다음은 UNJ 병원의 환자 확인 지침입니다. 환자의 병실의 호수나 침상 번호 아니면 위치 이런 것은 환자의 고유 정보가 아니므로 환자 확인 지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과 장소에서 일관되게 환자 확인 방법과 절차에 따르게 되고 환자 확인이 되기 전에는 어떠한 치료 행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면 치매거나 의식불명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있다면 보호자에게 개방형 질문으로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 지표를 사용하여서 질문을 하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환자 인식밴드와 인식밴드의 이름과 등록번호로 확인하게 됩니다. 입원 환자는 인식밴드로 외래 환자는 접수증의 이름과 등록번호로 확인하게 됩니다. 동명이인의 경우 동일한 병실에 되도록 입원시키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입원을 해야 된다면 아라비아 숫자 1과 2를 수기 표기하여서 모든 직원이 알아볼 수 있도록 홍길동 1, 홍길동 2 이런 식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이 처음 내원한 경우 환자 이름과 생년월일이 외국인 등록카드나 여권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후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자 확인을 합니다. 환자 인식 밴드는 퇴원 전까지 착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요. 이는 입원 시에 환자에게 입원 중간이라도 인식 밴드가 손상되거나 알아볼 수 없다면 바로 간호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새 것으로 교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확한 환자 확인이 필요한 시점 첫 번째, 외래 등록 및 입원 수속 시입니다. 해당 부서는 원목과 외래가 있습니다. 외래 진료 등록 시 개방형 질문으로 환자를 확인합니다. 키오스크로 등록하는 경우 환자가 직접 환자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이에서 제외됩니다. 보통 원무과에서 이렇게 여쭤보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여쭤본 뒤에 오늘 어디가 불편하여서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이때 환자가 환자 입으로 직접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대답할 수 있도록 하고 여유가 된다면 몇 번째 손가락인지
여쭤보아서 환자 입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환자가 대답을 하였다면 다시 한번 리드백하여 오늘 오른쪽 3번째 손가락이 불편하여서 오신 거 맞죠? 라고 한 번 더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료 및 처치 시술 전입니다. 해당 부서는 외래, 물리치료실 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상황을 예를 들자면 PMB 시술 전에 당연히 주사를 준비할 때 파이브라이트에 준하여서 약물을 준비를 하게 되고 시술 직전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앞자리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쭤보고 난 다음에 오늘 어느 곳에 주사 치료하시기로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봐야 합니다. 이것을 폐쇄적 질문으로 오른쪽 무릎에 주사하러 오신 거 맞죠? 라고 대답한다면 환자들이 습관적으로 네 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느 곳에 주사 치료를 하게 되었는지 개방형 질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검사 시행 전으로 검체 채취 전 영상 검사 시행 전입니다. 해당 부서는 영상의학과와 임상병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상황을 예를 들자면 오른쪽 손을 수술하러 오신 환자분이 수술 전 검사 중 라이트 어퍼 익스트리미티 소노 검사 전의 상황입니다. 대기 중인 환자 이름을 부른 뒤 다시 한번 개방형 질문으로 환자 이름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비슷한 이름의 환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 시행 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방형으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또는 환자 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여쭤보고 난 뒤에 환자가 수술 받는 부위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수술 받으시는 손이 어느 쪽 손이신가요?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의약품 투여 전입니다. 해당 부서는 외래, 병동, 수술실이 있습니다. 병동에서 예를 들어서 주사를 준비할 경우에 의약품 라벨링 된 환자 이름과 등록번호가 의사의 오더와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확인을 하고 투약 직전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또는 환자 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투약제제가 주사가 아닌 정규 복용약일 때에는 환자 이름과 등록번호가 의약품 포장지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안전사고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정의해 보겠습니다. 환자안전사고란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오류로 인하여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에는 환자안전과 관련된 모든 행위, 잘못된 부위시술, 수술, 투약오류, 낙상, 수혈 부작용 등 이러한 것들이 발생한 경우에 사고를 보고하는 절차, 또 사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적신호 사건은 질병의 자연적인 경과와 관계없이 사건의 결과로 예기치 않은 사망이나 신체 기능에 영구적인 손상을 가져온 경우를 말합니다. 위해 사건이란 환자의 치료 과정이나 업무 수행 중 발생된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오류가 환자에게 도달하여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떠한 약물의 잘못된 주입으로 또는 수혈 부작용으로 또는 낙상으로 입원 기간이 연장되었거나 중환자실로의 이동 등을 포함한 예상하지 못한 좋지 않은 상황을 말합니다. 근접 오류 사건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데요. 치료 과정이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된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오류가 시기적절하게 누군가의 발견으로 인하여서 중재를 통하여서 환자에게 위해 사건이나 적신호까지 도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근본 원인 분석은 이러한 적신호 사건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을 포함하여서 성과 저하의 기저에 있는 기본 요인을 또는 원인을 파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환자 안전 사고를 아까 3가지로 나누었었는데 이것을 더 작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접 오류를 2가지로 소분화하여서 세분화하여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레벨 0의 경우에는 사건, 사고가 일어날 뻔하였으나 우연한 또는 시의적절한 중재를 통해서 발생이 안 된 것을 얘기를 하고, 레벨 1의 경우는 일어날 뻔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으나 환자에게 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레벨을 나눈 것은 위의 사건은 사건이 발생했지만 치료 또는 중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여서 근접 오류와 위의 사건의 중간 단계를 만들어서 좀 더 세분화하여서 5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 사건 발생 시 유형별로 조금 다른 보고 절차를 따릅니다. 환자 안전 사건의 발생 일시 및 장소, 종류, 발생 경위, 피해 상황 등을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두보고 환자 안전 사고별 보고 소식을 작성합니다. 보고 범위는 내원하는 환자와 보호자와 관련된 모든 환자 안전 사고를 말하고, 보고자는 환자 안전 사고 발생 시 관련 직원 또는 목격한 직원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시기는 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면 응급처치 이후에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난 뒤, 적신호 사건의 경우 즉시 부서장과 환자안전 담당자에게 구두유선으로 보고하고 24시간 이내에 환자안전 담당자에게 환자안전 사고를 서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건의 경우에는 아까 전과 같이 담당 주치의에게 먼저 보고되어야 되겠지만 즉시 부서장에게 구두유선으로 보고하고 난 다음에 보고 시기가 48시간 이내 서면 보고하고, 근접 오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즉시 부서장에게 구두유선으로 보고하고 난 다음에 72시간 이내에 서면 보고해야 합니다. 근접 오류는 익명으로 보고 가능하고 보고 기한이 경과 후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병원의 발전을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보고는 크게 내부 보고와 외부 보고가 있습니다. 환자 안전 사고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필요시 응급 조치를 하고 담당이에게 바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담당이가 없다면 당직이에게 즉시 구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의료 조치를 담당이와 당직이는 취하게 되고요. 의료적 조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최초 발견자는 부서장과 환자 안전 담당자에게 즉시 구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서면으로 환자 안전 사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의 사건과 적신호 사건은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의 외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 안전 사고 발생 시 내부 보고 체계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과 같고요. 이것은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환자 안전 사고 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 근접 오류와 위의 사건, 적신호 사건 이 3가지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사고 보고서이고, 근접 오류더라도 혹시 레벨을 0나 1으로 나누어서 내가 사건 보고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 사고 보고서를 사용하여서 근접 오류 보고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낙상이나 투약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낙상 사고 일어났을 때에도 또는 투약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도 이 보고서를 사용하여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근접 오류 보고만 사용하는 근접 오류 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 부서명과 이름은 원하는 경우에만 기입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고, 그리고 공개 여부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접 오류 상황 보고에서는 6화 원칙에 따라서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환자 안전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